저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현재 동탄에 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간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가라앉았었는데 드디어 해가 쨍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현재 규모가 조금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사연을 통해서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전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쏙쏙 골라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피우기, 자식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 돈에 대한 무관심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이없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겹쳐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네요.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나 아니었으니까요. 내 남편이었으니까요. 누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차갑게 대하길 바랄까요? 제가 언급한 대로 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급 물품이나 차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연애 기간 중에 알아차리고 헤어졌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주식 투자를 시도했고 그것도 잘하지 못해서 매일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투자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쨌든 돈이 바닥나면 변명을 하고 그 변명을 이용해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명은 시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항상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에게 약했습니다. 내가 쉽게 돈을 빌려주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그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는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절약하지 않았으며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는 돈 관리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무엇에 사용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 비를 내기 위해 돈을 절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게 돈을 빌릴 때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 받은 물건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우리 카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내놓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적으로도였습니다. 돈을 빌려야 한다면 왜 친구들에게 빌리지 않았을까요? 왜 카페 주변의 사람들에게 빌렸을까요? 그때까지도 그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우리 카페에 온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그들에게 돈을 빌렸을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우리 부부를 따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내가 그와 이혼했을 때 기뻤다고 들어서 나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의 평판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통해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뭔가 말했더라도 괜찮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여성에 대한 생각을 말할 때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성의 시선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무슨 일이 있나요? 그는 남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 보내줄 거야. 그 인간이 돈 빌렸다. 그 인간 때문에 별별일 다 겪어서 걱정돼. 이유를 말해줘. 여자 문제겠죠? 자기가 말해달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갈라서 버려야 할까요? 한 달쯤 기다렸다가 생각해볼까요? 자기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돈 준다고 가게에 갔다는 건 들었는데 반차였나요? 자기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그 옆에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케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안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라고 추천해요. 이상한 일이니까 밖에 여자가 있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초월을 생략하고 일단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봐요. 나 앞으로 3번만 더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당신 생각 잘해서 똑바로 대답해. 알겠지? 나 지금 2번째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야.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서 차갑게 대변합니다. 나는 그를 엄격하게 쳐다보며 침묵했고 그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그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항상 당신의 곁에 있었다. 우리는 같이 카풀을 타는 동료들처럼 일과 관련된 대화만 나누었다. 그러던 중 우리 회사에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동료가 내게 상담을 구했다. 남자로서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돕기로 했다. 그녀가 울지 말라고 조언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안정되지 않았다. 그 동료가 그녀의 남편이 회사 내 다른 여성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그 여성인지 알고 있었다. 우리와 같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그 동료였다. 우리는 함께 카풀을 탔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 동료가 그와 다른 남자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관계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것은 명백히 불륜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많은 것을 참을 수 있지만 불륜은 용납할 수 없다. 그가 나를 상처받게 하는 여성과 친해져서 더욱 화가 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어떻게 이렇게 참아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내게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을 했다. 나는 그 욕설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를 때렸다. 그의 태도가 짜증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그가 내가 폭력을 저질렀다고 외친 것이 혐오스러웠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유진에게 끌리게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잘 대하지 않아서 나는 다른 여성들에게 끌렸다. 돈을 버는 것과 가사일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것 같겠지만 당신이 한 것처럼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미친 듯이 내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당신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바람을 피워야 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었다면 나와는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고 항상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바람을 피하게 유혹했다는 것이 미안하다. 내가 당신의 돈을 써서 바람을 피우고 여우처럼 부정적인 관계를 맺었어야 했다. 당신이 나와 같은 여자가 아닌 여자를 원한다면
그냥 이혼하자. 당신이 말했듯이 당신 앞에서 당신과 놀다가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 여자를 찾아보면 된다. 당신은 짐을 싸서 나가세요. 나는 당신과 끝났다. 따라서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은 내 집입니다. 그리고 지연이라는 여성과 유부녀인 그녀의 가정에 가지 마세요. 그 여성은 곧 남편과 이별할 예정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원아 그 여성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 여성은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정이 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가정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가정이 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집을 부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파탄이 나더라도 그 여성의 집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 여성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여성과 당신의 관계는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아, 당신보다 지원이와 함께 산다면 내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을 집에서 내쫓으면 곧바로 그 여성 남편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세요. 그리고 그의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너와 놀아난 그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 남편도 내가 보낸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여성의 아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에는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의 결정에 대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는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내 인생을 구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인간은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나도 똑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더욱 권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달이 지난 후 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A4 용지에 10장이 넘는 쪽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놈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아내고 그 수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도 모를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나와 끝내면서 그때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연이와 만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야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처음 듣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순하고 밝습니다. 그것은 지호라는 이름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가 내가 정말 잘 키울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이가 내가 친엄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를 맺기 전 잠깐 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숨겨 쓰던 것이 돈이 새어나간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라는 그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호 엄마라는 여자는 정신없이 다닌 것 같았고 그녀의 부모님이 집에서 쫓아내서 자식과 함께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여자가 아이를 제게 맡길 것을 제안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설에 두는 것은 그 아이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고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돌보기 위해 돈을 주겠다는 그 인간의 말은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담당하기 위해 제 집을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 인간의 말에 분노했고 제가 그 인간에게 말없이 각서 10장을 던졌습니다. 결국 그 인간과 이혼했으며 그 인간이 제게 한 말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은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외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아이를 혼자 키우기에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했고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부탁했을 때 나는 나랑 결혼한 여자가 바람피운 여자와 그녀가 낳은 자녀를 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던 그 사람이 이혼하자고 했다는데 돈까지 요구해서 나한테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 남편한테 이혼 소리를 들었다고 내 책임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이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 준 상처를 다 갚으면서도 내가 이혼 없이 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혼 없이 살자고요. 너무 화가 나서 어디서 개수작이야 하는 거냐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나와서 그 사람과 마주친 뒤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만큼 그놈과 저는 힘이가 교차했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제가 이 바지 한 바가 더 컸기 때문에 대략 7대3 비율로 제3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을 했지만 결국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했던 돈을 갚으려면서도 내 새끼를 잘 키울 수 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법원에서 나올 때 그 놈의 아이 엄마와 함께 있는 남자 아이를 봤어요. 법원에서 봐요. 그 아이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죠. 그 아이의 얼굴은 남편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하면서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니냐고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줄래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뭐하러 여기에 온 거냐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가 있는데도 여기에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제가 같이 있어줬습니다. 마감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웃 가게에 있던 지인은 나와 나의 남편을 부르라고 당부하며 가셨죠.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전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일부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가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 가게 주차장에 있었던 건지 남편은 술에 취해 달아오른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 지냈어, 설아야? 내가 너랑 살면서 너 속성인 거 그거를 내가 벌 받았나봐. 너도 이거 한번 볼래? 이거 보면 나도 깜짝 놀랄걸. 개 같은 신이지. 왜 내가 의심을 못했을까?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좀 그렇더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어떻겠어?
이런 소리를 해댔죠. 일단 술에 취한 인간이랑은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게 뻔했기에 대충 서류나 보는 척 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서류 봉투를 열었는데 세상에 나는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은 순간 그 자리에서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웃었던 건지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 지르라고 했던 역학의 지인들도 달려 나왔죠. 키우던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남편과는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현재는 그 인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